제가 말하는 똑같은 실력이어도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걸 모르는 건 걔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나는 틀리고 걔는 맞는 이유가 걔는 그런 게 되기 때문이에요.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답률 탑 1 문제입니다. 오답률 탑 1 문제이자 워스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SA, BC로 답이 안 나와요. 재책이 없어요. 2번 지문이 재책이 없어요. 2번 지문은 근데 재책이 없어서 나만 없나? 나만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수희 교수님들 책을 봤어요. 참고로 유수희 교수님들 책은 이렇게 학원 강사들이 나오는 책처럼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가독성 좋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줄고 쭉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1000페이지씩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없어요. 왜? 왜냐하면은 요것은 지금 여기 써놨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안 하고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률이 없어요. 이거는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가지고 냈어요. 근데 그 시행령을 가지고 뭐 내는 게 뭐 안 될 건 아니죠. 작년에도 23년도 국가직 9급에서는요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나왔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건 정답 지문이 아니었고 명확한 다른 정답 지문이 있었어. 아무 타격감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24년도 국가직 9급에 이번엔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내면서 그러면서 정답 지문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시중에 존재하는 그 두꺼운 대학 교재조차도 소개하지 않을 만큼 의미가 없는 조문이에요. 집행명령이 집행명령. 뭐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것도 아니고 과징금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기본 법률에 있죠. 법률에 있죠.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분할 납부를 하려면은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경을 가하는 위임 명령이 아니라 그냥 이미 법률에서 정해진 것을 단순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 한마디로 뭐예요? 대통령이 그냥 바꾸면 그만이에요. 위임 없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걸 7일에 하는지 10일에 하는지 알바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냈어요. 10일이요. 네.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게 책에 있으면 이상한 거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있으면은 수험생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제 4번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그렇게 자신이 없나 모르겠어요. 좋은 문제로 변별을 낼 자신이 없으면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그래서 요거는 시행령을 보면은 10일로 돼 있는데 여기서 7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책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안 되는 출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있는 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 틀린 질문이 왜 정답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인사처 편을 좀 들어보자면은 그럼 이걸 몰랐다 쳐. 이걸 몰라도 소고에서 답이 나오면 되잖아. 맞아요. 소고하면 또 답은 나오게. 또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줬어요. 일단 4번을 한번 볼래요? 4번을 선택한 사람은요. 참고로 이게 한 40% 정도 선택했거든요. 요걸 이제 30% 정도 선택하고 요걸 뭐 20 몇 프로인가 선택하고 요걸 4%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선택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은 틀릴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뭐예요? 이것도 물론 행정기본법 조문 그 자체지만 그냥 몰라도 공자님 소리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침해적 처분이므로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규정해 놔야 된다. 부가 징수 주체, 부가 사유 상한에 징수하려는 경우 뭐 사항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럼 불명확하게 규정할까? 당연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들 이제 공부하면 이제 감이 있잖아요. 이런 지문이 그냥 맞는 지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것까지 낼 정도로 궁색했는데 또 한 지문은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소비를 해버렸어요. 이런 게 약간 역량을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추어리즘이 느껴지는 게 있다. 13번에도 또 나오는데 굉장한 아마추어리즘이 느껴지는 게 아마도 뭔가 풀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뭔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거를 만한 역량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중한 한 지문을 그냥 말도 안 되게 4%짜리로 그냥 소비를 해버렸죠. 과징금에서 내고 싶은데 행정기본법 이거 행정기본법 조문이거든요. 요거 하나 내고 요것도 이제 행정기본법 조문인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변별을 못 낼 것 같으니까 이제 시행령으로 가서 낸 거예요. 근데 여하튼간에 요게 이제 타격감이 없었고요. 요게 이제 타격감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1, 2, 3번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2번과 3번 사이에서 결정하다가 2번을 잘 선택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맞아왔고 타번 문제를 맞아가졌고 3번을 택한 분은 틀리셨어요. 근데 3번을 틀리신 분은 좀 아쉬워요. 이건 이제 인사초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요, 요게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예요.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거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각 호에 위반 행위를 하면은 1천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위반 행위를 4개를 했어요. A 위반, B 위반, C 위반, D 위반 이렇게 했어요. 행정청이 이걸 발각을 했어요. 네 4가지 위반 행위를 발각을 했어. 발각을 하는데 얘가 좀 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1천까지 할 수 있어. 따라서 A에 대해서 1천, B에 대해서 1천, C에 대해서 1천, D에 대해서 1천.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 받게 된 거야? 4천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쪼개기 부과라고 그랬죠. 이런 쪼개기 하지 말고 A, B, C, D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봐서 1천이야. 최대 1천.
이렇게 부과하라. 요게 판례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게 형법상의 경합범위 이론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요. 경합범위 이론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이미 알고 계세요. 뭘 통해서? 번도형, 루나코인, 테라코인. 그게 왜요? 그분이 지금 이분은 뭐 신문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니까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이분이 지금 한국에 오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한국 형법을 적용받을지 미국 형법을 적용받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이 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뭐 어떤 죄인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면 예를 들어 이분이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살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사람을 10명 죽였다. 근데 사람 한 명 죽일 때마다 10년이다 하면요. 미국은 10을 10번 더해요. 쪼개요. 쪼개. 그래서 100년 부과해요. 100년. 이게 미국 법제예요. 이게 미국 법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10명 죽여도 일과라에 하나로 보고서 10년. 대신 여기다 곱하기 1.5. 15년. 요게 우리나라 법제. 이게 우리나라 법. 요게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경합법 이론인데 요 형법의 이론을 형벌리 아닌 행정상 제재에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판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접촉을 넘기는 판례 중에 하나였고 당연히 나올 거였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좀 이제 솜방망이 처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형 세게 받는데 한국에 가면 형 약하게 받는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 가면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한국에 가면 1천만 원만 내야 된다. 쪼개기가 안 되니까. 나누지 않고 일괄화에 하나로 하니까.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를 하였다. 4가지 행위를 인지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일괄하여 하나로 봐가지고 최고한도 내에 1천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고 쪼개게 하면 안 된다. 인지한 위반 행위 ABCD 중 ABCD 4개를 인지했는데 그중에 AB 혹은 A만 우선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별도로 부과 처분을 하고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요 판례인데 요 판례가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례에서 2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요거 지금 나온 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는 ABC를 인지했어. 3개의 위반 행위를 했다 인지했어.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판례 취지에 따라서 일괄하에 하나. 근데 얘는 4개 했을 때 1,000만 원이었으니까 너는 3개 했으니까 800만 부과하자. 이렇게 했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일괄하에 하나를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도 딜을 했던 애야. 이걸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 나중에 발견했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로 묶었을 때 1,000이었으니까 1,000에서 800 뺀 200. 요만큼만 부과하라. D에 대해서 만약 500씩 해버리면은 탑에서 1000을 넣어버려서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평등하지 않다. 요게 이제 2번째 판례의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판례는 여러 가지 위반을 인지했으면은 인지한 거 전부 다를 내라. 기본적으로 그 태도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다시 부과를 하는데 다만 그때도 처음부터 하나를 했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서 해라.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심지어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작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나온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플에 가보시면요. 이것을 제가 20번 문제로 재작년에 미기출 문제로 만들어놨고요. 이것을 21번 문제로 미기출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이 판례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게 나오면서 이게 기출 문제로 바뀌었고요. 올해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책에 이제 이것도 기출 문제로 바뀌겠죠. 한번 볼까요? 이게 올해 시험의 킬러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분할 납부 10일 그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수험서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없는 거고 소고를 할 수 있도록 요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안 틀렸거든요. 봐봐요. 좀 전에 그 지문이에요. 요플 185쪽에 20번 문제를 가보세요. 제가 무려 C급을 부여해놨어요. 21번 문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온 거. 21번도 똑같이 C급이 부여돼 있어요. 똑같죠?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유튜브 그 라이브 복귀 방송할 때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고 했더니 저희 조교가 입 바른 소리 정말 잘하거든요. 저희 조교님 와서 선생님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건 아닌데요? 또 뭐 그러니까 4글자가 틀려요. 무슨 글자? 선생님 지문에는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는 인지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없어요. 한 글자도 똑같 다르지 않은 건 아니고 4글자가 다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4글자 다르다. 4글자가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그 4글자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중요한 거는 기출일 수도 있지만 미출이더라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잘하시면 점수는 나옵니다. 요게 이번 시험에 클리어라고 할 수 있죠. 오답률 탑 1이었으니까. 오답률 탑 1이었는데 이건 어차피 아무 책에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이 지문이 소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 지문을 소고를 하면 나왔던 건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틀렸고요. 이것은 맞았습니다. 당연히 맞았고요. 이거 공자님 소리. 그다음에 1번. 이건 많이 나오는 거죠. 과징금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강학상 과징금이란 건 이익한수가 메인이죠.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오히려 행정상 제재가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익한수가 부과가 되어 있죠. 여하튼 간에 행정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형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진 않아요. 너무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형벌과 다르다. 그건 A급 쟁점이고 그리고 과징금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디테일하게 보면 행정상
손해배상상 제재 플러스 부당이득 환수다. 요건 이제 B급이고. 그래서 A와 B가 섞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프레는 A급으로 요 내용과 B급으로 요 내용이 분설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정산을 해볼래요? 요것은 이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요거의 싸움이었어요. 요거의 싸움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사처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약간 좀 서운한 마음에 좀 뭐라고 하긴 했지만 거기도 이제 사정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좀 틀린 문제를 한재는 좀 내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영향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A, B였고 요게 C였단 말이야. 요것은 배드 출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걸 알았으면 사실은 이게 됐어요. 제가 말하는 똑같은 실력이어도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봤겠죠. 일단은 SABC잖아. 이걸 뭐 알아 그럼. 일단 이걸 소골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 찍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지.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을까? 틀릴 가능성이 있어. 왜? 우리 시험은 늘 날짜를 틀리게 많이 내니까. 그럼 이제 거의 확신에 드는 거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무한 반복하면서 했던 SABC로 이걸 소골을 했고, 이걸 내가 모르지만은 지금 나한테 선택지가 이게 있는데 심지어 이것은 틀릴 확률이 농후한 놈이야. 그럼 걔네들은 이걸 찍고 가고 맞는다고. 탑원을. 지금 이걸 모르는 건 걔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나는 틀리고 걔는 맞는 이유가 걔는 그런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시험장에서의 재기가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강사로서의 아쉬움이고, 우리들은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한번 그런 걸 느껴보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 대처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답을 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맞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